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우리는 내부 클래스 중에서 두 가지 내부 클래스 종류를 지금 정의를 끝냈어요.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 즉 스태틱으로 선언이 안 되어 있는 스태틱이 아닌 멤버 내부 클래스. 그래서 인스턴스 내부 클래스는 바깥쪽 클래스에 생성자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그 참조 변수를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 다음에 스태틱인 내부 클래스, 간단하게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스티드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바깥쪽 클래스의 생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스턴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으로 외부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생성자도 호출할 수가 있고 인터페이스 같으면 구현하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스태틱 클래스, 스태틱 내부 클래스, 스태틱 내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는 지역 내부 클래스와 익명 클래스인데 이게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메인을 먼저 갈게요. 이너 메인 4번. 저희가 오전에 마지막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두 개의 클래스를 선언을 했어요. 두 개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cancel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finish listene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내부 클래스가 아니에요. 바깥쪽에 있는 외부 클래스예요. 단지 하나의 파일 안에 세 개의 파일을 작성한 것 뿐이에요. 그렇죠? 얘네들은 내부 클래스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거 할 때 이거 별로 안 좋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클래스 하나하나마다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구현할 내용이, 작성해야 될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파일에다가 그냥 몇 줄 안 되니까 써버린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뭘까요?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목적은 오로지 이 메서드 하나를 오버라이드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되어야지만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버튼이 클릭했을 때 해야 될 일을,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야 될 일을 등록해 주기 위해서 그 해야 될 일이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클래스는 뭐 cancel listener라든가 finish listener라든가 이런 클래스가 딴 데서 또 사용될 일이 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 같으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될 수가 있어요. 뭐 종료 버튼을 만들겠다, 취소 버튼을 만들겠다, add 버튼을 만들겠다, browse 버튼을 만들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버튼을 만들 때 생성자들이 사용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료했을 때 하는 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오로지 종료 버튼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캔슬 버튼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 캔슬 버튼에만 필요한 거죠. 굳이 어떤 특정 하나의 객체에만 필요한 그런 클래스를 별도의 파일에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혹은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메모리 로딩되는 시점에 클래스가 로딩되는 시점에 걔네들을 메모리에 만들어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점에 종료 버튼을 만들어서 그 종료 버튼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만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메모리에 잠깐 올렸다가 내려버릴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위치가 어디예요? 선언된 위치에서부터 자기가 할 일이 끝나고 블록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그 위치. 지역 변수 위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를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그 위치에서도 클래스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 내부 클래스예요. 지역 내부 클래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많이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지역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에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겠다. 그것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걔네들은 오로지 어떤 하나의 특정 버튼에 대해서만 필요한 클래스고, 거기에서 클래스 생성했다가 그 다음에 그 모든 기능, 뭐 예를 들면 메인이라든가 어떤 다른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그 클래스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클래스니까 메모리에서 사라져버려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에는 어디에든지 클래스도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멤버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거를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코드로. 네, 이번 시간에는 지역 내부 클래스. 지역 내부 클래스입니다. 새 패키지 하나 만들죠. 네, 패키지 add.java.inner 5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서 메인 클래스를 먼저 만들게요. 클래스 inner main 5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네, 클래스는 15번 클래스, 15번 프로젝트고요. 5번 패키지, inner main 5번 클래스, 그다음 메인 메서드. inner main 4번 예제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아마 finish listener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finish listener 그리고 cancel listener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listener 클래스가 필요했던 이유는 finish 종료 버튼 그리고 또는 취소 버튼, 종료 취소 버튼이 클릭됐을 때 할 일을 정의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일 뿐이었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버튼이 필요할 때는 그 버튼이 필요한 위치에서 그런 클래스도 정의를 해버리고 그런 클래스의 객체를 바로 생성해버리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할 일을 정의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일 뿐이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사용될 일이 없는 클래스. 이런 경우 별도의 자바 파일에서 클래스를 정의하기보다는 클래스가 필요한 시점에만 정의하고 보다는 클래스가 필요한 시점에 정의하고 사용이 끝나면 이제 그 클래스 정의도 자동으로 정의가 없어져도 사라져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도의 파일에 정의해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기보다는 클래스가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저절로 사라져도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뭐다? 메서드 안에서 정의하는 지역 내부 클래스다. 로컬 클래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에서 했었던 일들을 한번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클래스 사용할게요. 버튼 클래스, 컨트롤 스페이스. 우리가 버튼 클래스를 만들었던 거는 몇 번 패키지에서 만들었어요? 이너 4번 패키지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버튼이 있는데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나중에 다음 주에 GUI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때 사용할 버튼은 아래쪽에 있는 버튼이고요. 실제로 자바에서 JDK에서 만들어준 버튼이고 우리는 그거를 흉내낸 버튼이 이거예요. 4번 패키지에서 만들었던. 그래서 그 4번 패키지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세요.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add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add. 이거 괄호가 좀 많아져서 요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렇게. 버튼 이름은 ad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성자로 틀하면 되겠죠. 버튼 이렇게.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주게끔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버튼의 이름을 문자열로 주게끔 우리가 만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add라고 하는 버튼, 추가 버튼을 생성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추가 버튼이 할 일을 add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을 정의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었었죠. 별도의 클래스를 밖에다 만들지 말고 여기다 만들자 이거예요. 클래스. 그리고 이름은 add listener라고 할까요? add listener. 자, 구현하면 돼요. implement 무엇을? 버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onClick listener를. 그죠? 이렇게 여기는 메서드잖아요, 지금. 메서드 안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이 클래스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얘는 인터페이스인데, 그죠? 인터페이스면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거 클릭하면 딱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 여기는 내부 클래스예요. 여기서 그 버튼 클릭했을 때 할 일을 여기서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죠. 간단하게 프린트 하나만 넣을게요. 뭐 예를 들어서 파일을 추가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자,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정의는 끝났어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클래스를 정의하는 목적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예요.
객체를 생성해서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하고 메서드를 호출해서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생성자를 호출할 준비가 된 거예요. 생성자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btn add.setOn click listener new add listener 이렇게. 클래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만들고 바로 사용하고 오히려 보기도 더 좋죠. 아, 얘구나 라고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메서드 안에서 만드는 클래스. 이렇게 메서드 안에서 정의하는 클래스를 무슨 클래스라고 한다? 지역 클래스라고 한다. 로컬 클래스라고 한다. 절대로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지역 클래스는 절대로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클래스가 필요하네? 하고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생성해 버리고. 지역 클래스는요. 지역 클래스는 그 메서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조금 거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긴 해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변수들을 사용하려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야 되고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개념적으로는 절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려버릴 클래스. 딴 곳에서 사용될 일이 거의 없고 그냥 오로지 이 위치에서 생성자를 부를 목적으로 정의하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하는 클래스. 메인 메서드 바깥으로 나가면 얘를 호출할 일이 없는 그런 클래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었죠. 이거는 무슨 일을 한 거냐면 이제 add 버튼, 추가 버튼이 할 일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추가 버튼이 해야 될 일을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정의만 한 거고요. 정의만 한 거고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btn add라고 하는 버튼이 해야 된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설정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버튼을 클릭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btn add를 클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dd 버튼은 파일을 추가합니다 라고 하는 여기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네, 내부 클래스 절대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럼 내부 클래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 내부 클래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익명 클래스예요. 이름이 없는 클래스.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할까요? 단계를 조금만 나눠서 중간에 하나만 더 할게요. 버튼 onClick listener라고 할까요? 생성자를 new add listener 이렇게 할 수 있죠.
클래스를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은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 만들었죠. 그 인스턴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뭔가요? 변수 선언은 슈퍼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했는데 거기에다가는 서브 타입의 객체를 저장을 했어요. 이거 다형성이죠. 다형성. 메서드도 다형성을 이용해서 만든 메서드죠. 슈퍼 타입의 파라미터를 전달받겠다라고만 선언했으면 이 자리에는 슈퍼 타입의 객체도 올 수가 있고 서브 타입의 객체도 올 수가 있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렇죠? 네. 다형성입니다. 다형성. 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객체 제한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클래스가 필요했었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었고 생성자를 호출을 했어요. 객체를 만들었고 그 객체를 어떤 다른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했어요.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오로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했었던 목적이 오로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였었던 거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생성자를 불러야만 했었고, 생성자를 부르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해요? 클래스의 이름이 필요한 거죠. 생성자의 이름은 항상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얘가 이름이 없다면 생성자를 부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바에서 제공하는 문법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다른 파일에다 할까요? 이건 조금 내용이 바뀌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할게요. 죄송합니다. 뭐 이거랑 또 이거랑 비교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같이 할게요.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익명 클래스. 영어로는 어나니머스 클래스. 이름이 없는 클래스라는 얘기예요. 빠져있지만 내부 클래스예요. 외부 클래스가 이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떤 다른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클래스만이 이름이 없는 클래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또 다른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또 다른 버튼을. 또 다른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버튼이라고 선언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브라우즈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New 버튼 브라우즈라고 하면 되겠죠? 자, 버튼을 생성을 했으니까 버튼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버튼을 생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은 버튼이 할 일을 정의하는 거죠. 버튼이 할 일 정의, 그게 뭐예요? 온클릭 리스너잖아요. 버튼이 가지고 있는 온클릭 리스너를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할 일이죠. 버튼이 할 일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할 일을 정의한 객체를 생성해야 돼요. 버튼이 할 일을 정의한 객체를 생성을 해야 new 하고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생성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객체를
세팅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세팅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얘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면, 얘가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라고 한다면 생성자 이렇게 해서 버튼, 점, onClick. 자, 지금 벌써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만 했더니 이클립스가 벌써 이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나니머스 이너 익명 내부 클래스. 익명 내부 클래스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죠? 제가 버튼, 점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선택해서 엔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줘.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쪽에서 제가 리스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버렸는데 같은 이름으로 리스너를 만들어서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하죠. 브라우즈 리스너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름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에러 없을 거예요. 이클립스가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내기는 했어요. 코드를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 코드가 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생성자 호출. 원래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생성자 호출일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가지고 문장 끝내는 거. 이거는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 안 돼요. 세미콜론 찍어가지고 문장을 끝낼 수가 없어요. 왜요? 얘는 뭐예요? 얘는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터페이스. 그죠?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그 안에 내부에 있었던 인터페이스 이름이란 말이에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부를 수 없다고 했어요? 부를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처럼 클래스를 만든 거죠. 그렇죠? 자, 클래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클래스는 중괄호 시작하는 부분에서부터 중괄호 끝나는 부분까지가 클래스예요. 여기가 클래스의 바디란 말이에요. 클래스의 바디. 클래스의 본체. 클래스의 본체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고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중괄호 시작부터 중괄호 끝까지. 거기가 클래스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클래스 바디에 이름을 준 것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dd listener라는 이름의 클래스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 선언문의 의미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중괄호 여기서부터 중괄호 여기까지의 블록을 onClick listener를 구현하는 add listener라고 부르겠다라는 선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아래쪽을 볼까요? 아래쪽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그 이름으로 생성자를 부른 거예요. 그 이름으로 생성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new 하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죠? 자, 이 문법은 뭐냐면 이 문법은 두 개를 붙여버린 표현이에요. 무엇을 붙인 거냐면 생성자 호출과 클래스의 정의를 한 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중괄호 안쪽만 보죠. 중괄호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면 이 안에서 하는 일은 어떤 메서드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까지 채울게요. 추가할 파일을 검색합니다.
자, 메서드까지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클래스예요. 클래스예요. 근데 이 클래스는 이름이 없어요. 선언문이 없잖아요. 클래스라고 하는 선언문이 없고, 뭐 누구를 상속받는다거나 누구를 구현한다거나 선언문이 없어요. 클래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름이 없는 클래스. 그래서 로컬 어나니머스 로컬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지역 클래스. 자, 그러면 이름이 없으니까 생성자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부를 수 없죠.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생성자를 호출할 때 부모 타입의 이름으로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서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들어 버리면서 그 객체의 생성까지를 한꺼번에 해버리는 것. 이게 익명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바디만 있고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름을 주지 않고 클래스의 본문만 정의를 하고 클래스가 가져야 될 멤버 변수, 클래스가 가져야 될 메서드 이런 것들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름이 없으니까 부모 타입으로 생성자 호출까지를 해서 객체 생성까지 끝내는 것. 이게 바로 익명 지역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쪽에서 클래스를 만들고 생성자 호출하고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익명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지역 클래스를 조금 더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만든 문법일 뿐이에요. 클래스의 이름을 봤더니 클래스를 만든 목적을 봤더니 이 클래스의 목적은 오로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일 뿐이었었고 그래서 이 클래스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오로지 생성자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 이름을 붙여줘서 클래스를 만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오로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의 클래스라면 이름을 주지 말고 부모 타입으로 생성자 호출하면서 부모 타입으로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 자리에서 상속받는 클래스를 정의만 해버리자. 그리고 부모 타입이 가지고 있는 걸 오버라이드하는 기능만 하자. 이게 바로 익명 클래스예요. 그래서 문법을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뭔 소리지 하고 했었어요. 뭐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하고서 그냥 쓰기만 했었었는데 이런 문법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클래스. 근데 클래스가 이름이 없어요. 생성자는 불러야 돼요.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부르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하시면 얘가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법이 아닙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코드는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슈퍼 타입의 이름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 생성까지 이루어진 생성까지 한 그런 코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슈퍼 타입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 생성까지도 다 끝난 그런 코드가 바로 어나니머스 로컬 클래스, 익명 내부 클래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익명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익명 내부 클래스를 그냥 간단하게 익명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즈 리스너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죠.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는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일은 이거죠. 뭐냐 하면 버튼의 기능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면 btn 브라우즈에다가 set on 클릭 리스너 브라우즈 리스너 이렇게 해서 클릭을 테스트해 보면 버튼 클릭을 해보면 btn 브라우즈 점 클릭 이번에는 브라우즈 버튼이 하는 일이 동작이 되는 거죠. 여기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을 만들죠. 이게 버튼이 할 일이죠. 버튼이 할 일을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얘가 버튼이 할 일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그 객체를 버튼에다가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버튼은 자기가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이 객체한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버튼을 만든다, 버튼이 할 일을 정의한다, 그 정의한 거를 세팅한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 클릭은 버튼이 할 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익명 클래스의 마지막이에요. 익명 클래스의 마지막인데 익명 클래스는 여기서 변수를 선언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지역 변수를 선언한 이유. 생성된 인스턴스를 저장하고 그거를 파라미터로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위쪽에서 한 거를 보면은요. 위쪽에서 한 거를 보면 리스너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한 이유는 뭐냐면 메서드를 호출할 때 리스너를 넘기려고. 리스너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얘는 누구예요? add 리스너의 객체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코드를 어떻게 썼었어요? 코드를 이렇게 썼었잖아요. btn add 점 set on 클릭 리스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new 이렇게 했었죠. 그죠? 뭐 onClick 리스너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까는. 이게 아까 처음에 썼던 코드란 말이에요. 변수 하나 만들기 전에. 기억나시죠?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단계 하기 위해서 변수 죄송합니다. 네. 변수 하나 만들고 생성하고 이 변수를 여기다 넘겨주는. 자, 그러면 익명 클래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얘가 가리키는 거는 그죠? 얘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 얘고. 얘가 저장하고 있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이 new부터 여기 세미콜론 앞에까지가 그냥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익명 클래스의 최종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까지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또 다른 버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버튼이라고 할까요? add, finish, cancel, add, browse. 뭐 검색, search라고 할까요? 버튼 객체 하나 생성할게요. 버튼은 btn 뭐 search 검색 view 버튼 search 검색이라고 할까요?
검색을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은 이 버튼에다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할 일을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하는 기능이 뭐냐면 set on click listener. 자, 이 자리에서 만들면 돼요. 무엇을 만들면 돼요? new. 자, 여기다가 무슨 타입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on click listener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on click listener 타입을 넣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on click listener 타입을 생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on 클릭 컨트롤 스페이스 이클립스가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엔터. 여기서 에러가 나는 거는 앞에 뭘 안 썼기 때문에 그러냐면 버튼 점 onClick 있습니다. 인포트를 했으면 이것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지금 5번에서는 임포트를 안 하고 쓰고 있거든요. 계속. 근데 임포트를 해버리면 이거 전부 다 버튼 점 이거 붙이는 거 없애도 돼요. 자, 괄호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이클립스가 만들어주는 대로만 하면 괄호에서 에러가 나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자, 이거는 객체죠. 객체에서 지금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파라미터를 넘기기 위해서 괄호가 있죠. 괄호가 어디서 끝나요? 세미콜론 바로 앞에서 괄호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서드 호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럼 나머지 괄호 안쪽은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라미터가 무엇인가 온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근데 온클릭 리스너는 인터페이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클래스까지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익명 클래스의 최종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그래서 이 코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왔었던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 버튼이 클릭됐을 때 할 일을 등록하는 건데 그거는 인터페이스로밖에는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터페이스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를 이 자리에서 바로 정의하겠다. 이게 btn search라고 하는 버튼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메서드의 파라미터 자리. 파라미터도 변수 선언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파라미터도 변수 선언하는 자리고 파라미터는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정의한 클래스니까 지역 클래스. 근데 그 지역 클래스가 이름이 없으니까 익명 지역 클래스. 어려운 개념이 하나도 아니에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프린트문 하나만 넣죠. 네, 뭐 해서 검색 중 어떻게 할까요? 버튼 클릭해 볼까요? btn search를 클릭을 해보면 검색 중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기능이 동작을 하는 거죠. 네, 내부 클래스에 대한 내용 끝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멤버 자리에 내부 클래스가 있었고 멤버 자리에 있는 거는 스태틱인 것과 스태틱이 아닌 게 있었고 지역 클래스 자리에는 왜 지역 클래스 자리에서 클래스를 선언하냐 하면 거기서만 딱 그 정의를 생성자 호출하고 끝내버리기 위해서고 그래서 클래스를 거기서 선언을 하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굳이 이름이 필요 있겠느냐? 그럼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자. 그게 익명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익명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객체 생성까지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익명 클래스는 진짜 딱 한 번만 사용되고 끝나버리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익명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클래스의 정의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까지를 끝내버리는, 클래스에 대한 정의와 객체 생성까지를 하나로 끝내버리는 게 익명 클래스예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위쪽과 같은 패턴. 이렇게 변수 선언하고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생성자 호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다른 클래스의 파라미터로 익명 클래스 객체를 넘겨버리는 방법, 이런 패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